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이 제재를 위반한 북한인과 중국인을 무더기로 기소한 것은 대북 최대 압박이 유지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여준 것이라고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미북 대화와 별개로 각국의 불법 행위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겁니다. 첫 소식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법무부가 북한의 핵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25억 달러, 한국 돈으로 3조 1천억 원가량의 불법 자금 돈 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북한인과 중국인 30여 명을 대거 기소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번 기소는 북한이 중국의 지원을 받아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는 추가 증거를 제공한 것이라면서 미국이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불법 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분석했습니다. This administration, like previous administrations, has never achieved a maximum level of pressure on North Korea. Hence, the discovery of these additional violations, and we're just going to have to lift our game. 마크 피츠패트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연구원은 미국의 대북 정책인 최대 압박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대규모 기소를 통해 최대 압박 정책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진지함과 심각성을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It sends a strong signal to North Korea that the United States is continuing its policy of maximum pressure. It should be realized that these are not new kinds of sanctions. They are additional designations under existing sanctions. But the number of people sanctioned and the fact that they include Chinese nationals. 조셉 디티라니 전 육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이번 기소를 통해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야만 한다는 미국의 메시지가 더 분명해졌다고 말했습니다. The U.S. is showing that we will continue to implement all sanctions that are on the books in regards to North Korea. These issues can be discussed if there is a meeting. I mean, if North Korea wants sanctions lifted, as they said in Hanoi, a working meeting could discuss the lifting of sanctions. 이번 기소는 제재 위반에 대한 미국 법무부 차원의 조치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 사법당국이 제재 위반 대상자를 상대로 한 조치로 외교와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It's a law enforcement issue, which political authorities usually are reluctant to interfere with. It's considered a law enforcement track, and the State Department and the NSC decided not to be involved with that. 힐 전 차관보는 그러면서도 과거 미북 진전 상황에 따라 정치권과 사법부 간 협의를 진행하기도 했다며 이번 기소는 미국과 북한이 아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홍콩 보안법 제정 문제로 미중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번 법무부 조치는 양국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 향후 미북 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2017년 6차 핵실험 이후에도 황해도 지역에서 우라늄 농축 공장을 계속 유지하면서 가동해왔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해당 공장에서 인근 호수로 오염물질을 계속 배출한 것과 건물이 보수된 흔적 등이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내 민간단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29일 북한 황해북도 남천화학단지에 있는 평산 우라늄 농축 공장이 가동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CSIS 산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는 지난 3월 22일 촬영된 평산 공장과 인근 인공호수의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제기하면서 평산 공장은 북한 내 농축 우라늄 전광, 즉 옐로케이크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곳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옐로케이크는 천연 우라늄을 정제한 물질로 핵 발전용 연료나 핵무기용 고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데 쓰일 수 있는 원료입니다. 보고서는 이어 지난 2017년 이후 북한에서 어떤 핵실험도 없었지만 최근의 위성사진들은 평산 공장이 가동 중이며 개선을 하고 있다면서 평산 공장 중 가장 큰 건물인 광물세척동의 지붕 일부가 보수된 흔적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특히 평산 공장 남쪽의 인공호수로 나 있는 두 곳의 배출구로 오염물질이 방류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셉 버뮤데즈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평산 공장 가동과 관련한 VOA의 질문에 위성사진 속 인공호수의 상태를 지적했습니다.
평산 공장에서 곧바로 연결되는 인공호수에 오염물질 배출이 계속된다는 것은 공장이 여전히 가동 중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Tailings pond, we see solid waste being distributed on top of the tailings pile in the latest imagery. So what happens is there's a point in the northeast corner of the tailings pond dam where the waste comes from the main plant, spread out into the tailings pond. 보고서는 또 평산 공장이 북한의 발전된 핵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고농축 우라늄 생산에 이용되는 물질을 만드는 곳으로 알려졌다는 점에서 핵심 시설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1992년 이후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평산 공장을 방문한 적은 없지만 위성사진들과 공개된 자료들로 볼 때 공장 가동은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평산 공장 해체 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서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제기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경계를 유지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9일 사이버 위협에 대한 최근 미국의 주의보 발령에 대해 북한이 모략극이라며 반발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질문에 미국 정부는 정기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정보를 국제 동반자들과 민간 부분, 대중과 공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의보는 미국 정부의 기존 자원에 관한 정보를 한 곳에서 대조하고 정책 개요를 제공하며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국토안보부, 연방수사국, FBI 등 4개 부처는 지난달 15일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주의보를 합동으로 발령한 바 있습니다. 독일 정부가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이 불법으로 임대해 영업 중이던 숙박업체 시티 호스텔의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고 영구 폐쇄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이 위치한 베를린시 미테구의 슈테판 폰다셀 구청장은 29일 시티 호스텔 측이 대북 제재 위반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지난 1월 말 베를린 행정법원이 폐쇄 조치에 대한 최종 항소를 기각함에 따라 이날 시티 호스텔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고 독일 DP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당국의 호텔 운영 중지 명령이 내려진 지난 3월 중순 이후 사실상 폐쇄됐던 시티 호스텔은 다시 운영을 재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앞서 독일 외교부는 이달 초 VOA에 해당 업체가 베를린 행정당국의 폐쇄 명령에 따라 문을 닫았다고 밝혔지만 영구적 폐쇄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시티 호스텔 측은 5월 내로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중국인 장문석 씨의 구명운동을 후원하고 수감자들에 대한 북한의 인권 탄압 실태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펼칩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29일 미국 의회와 연대한 종교 양심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감자와의 결연을 통해 수감자의 사연과 해당국의 인권 실태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중국인 기독교도 장문석 씨와 베트남 출신 아다우 기독교 목사와 결연을 맺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장문석 씨가 2014년 11월 북중 국경지대에서 북한 요원들에게 납치된 뒤 북한으로 끌려가 현재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장 씨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북한 정부를 상대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지만 북한이 종교를 두려워해 그를 수용소로 보냈다면서 북한 내 장 씨와 같이 억울하게 억류된 수천 명의 피해자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